자, 오늘은 좀 이제 그 지수가 좀 많이 빠졌죠. 코스피는 뭐 조금 빠졌는데 이제 코스닥 쪽이 좀 확 빠졌죠.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떨어져서 그런 건데 뭐 지수가 빠진 거에 비해서는 종목들은 괜찮습니다. 네, 종목마다 저기 막 간간히 좀 투명한 것들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잘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이제 지수가 왜 빠졌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9월이 이제 벌써 이제 절반 가까이 이제 거의 다 됐죠. 9월 12일이니까 9월 중순인데 아직까지 9월 위기는 아직 오지 않고 있고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또 많이들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뭐 위기도 오지 않고 있고 그냥 지수도 옆으로 행보하고 있고 그냥 그래요. 평범한 9월인데 개인들은 좀 많이 이제 겁을 먹고 있죠. 그래서 일단 지수 먼저 얘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겁을 많이 먹으면 이제 좀 과민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하락할 때 나오는 이제 음봉 캔들이 조금 세게 나오거나 그러면 아주 놀랍니다. 아주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근데 요즘 이제 제가 갑자기 이제 한 이틀 전부터 음봉 얘기를 많이 하죠. 실제로 음봉이 되게 세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이제 음봉이 어떤 식으로 세게 나오는지, 그리고 요렇게 나오는 거는 괜찮고 요렇게 나오는 건 안 괜찮고, 그런 것들을 좀 몇 개 꺼내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도 말씀을 드리죠. 네. 어제 저녁 방송 주제가 괜찮았는지 잘 들었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제 네. 메일도 좀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오늘도 최선을 다해보죠. 네. 자, 일단은 뭐 이제 지수를 좀 볼까요? 뭐 지수는 재미가 없죠. 지수가 재미없으니까 주식시장이 되게 재미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보시면 이제 이게 오늘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생겼죠. 어젯밤에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1%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테슬라도 한 10% 급등을 했고, 그래서 뭐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아침에 상승 출발을 했죠. 그러나 그대로 음봉으로 끝났는데 코스피는 0.3% 상승 출발을 했고, 아침에 장 초반에는 상승하는 종목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장이 진행되면서 쭉쭉쭉 내려와서 마이너스 0.7에서 끝났고요. 뭐 오늘 얼마 떨어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그냥 횡보하고 있다예요. 올 봄부터 지수가 크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죠.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도 뭐 그냥 횡보죠. 그죠? 여기는 오늘 이제 1.7%까지, 1.5%, 네. 나름대로 많이 빠졌는데 2차전지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 보세요. 에코프로 얘기는 2차전지 얘기는 그냥 제가 상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제 뒤에 김 실장님 있잖아요. 김 실장님이 오늘 보니까 2차전지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김 실장님 방송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뭐 짧게만 지수 얘기할 때만 좀 얘기해 드릴게요. 에코프로가 오늘 많이 빠졌죠. 마이너스 5%. 장중에 조금 감아 올리는 듯 했으나 계속 빠졌단 말이에요. 자, 볼게요. 투자자별 매매 현황도 좀 보죠. 네. 잠깐만요. 이게 많이 빠졌어요. 왼쪽에 있는 거는 오늘 투자자별 매매 현황인데, 자 보시면 에코프로죠. 오늘 보면은 뭐 기관이 좀 산 걸로 되어 있고요, 외국인은 조금 판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많이 빠졌어요. 마이너스 5%, 그죠? 네. 그리고 에코프로 BM, 여기는 뭐 최근에 외국인들이 열심히 팔고 있죠. 네. 항상 좀 말씀드리지만 기관, 특히 금융투자수급은 믿을 게 못 되니까 그렇다 치고, 외국인들이 열심히 팔고 있어서 계속 무너져 내리고 있고요. 방금 보셨던 에코프로도 뭐 100만원을 깼고 93만원, 그래서 여기 고점 대비 어떻게 반토막, 죄송합니다, 반토막이 아니라 40%, 고점 대비 이제 40%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신용 반대 매매 또는 미수 썼다가 뭐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끌고 가는 사람들 있죠. 반대 매매 무지하게 나올 거예요. 반대 매매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추가적인 급락을 우려를 해야 되는 판이죠. 오늘 음봉인데 되게 안 좋은 음봉인 게 거래가 많아요.
여기보다 적은데 무슨 소리세요? 여긴 여기고 여긴 여기고 이 정도 캔들에 이 정도 거래량이면 억수로 많은 거예요. 한 번 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제가 어제 가르쳐 드렸잖아요. 네. 오일선을 이불 덮듯이 요렇게 캔들이 붙어 있으면 나중에 확 잡아 뺀다고. 이런 캔들 나오면 죽었다고 곡창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런 말까지 했겠어요. 이제 물론 이제 떨어지다가 어느 자리에서 잠깐 멈추긴 하겠지만 굉장히 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오늘 하락이 심했어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도 마이너스 4% 빠졌고 그냥 계속 녹아내려요. 촌농 같아요. 촌농이 뭔지 아시죠? 양초가 이렇게 탈 때 촌농 녹아내리듯이 슬슬 녹아내려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금양도 오늘 마이너스 6%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금양 같은 경우에 오늘 보면 외국인이 많이 팔았죠. 그죠? 기관도 좀 팔았고 여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2차전지가 많이 빠져서 오늘 이쪽이 좀 많이 빠진 거예요. 코스닥 지수가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가죠. 지수 얘기는 뭐 많이 해봤자 돈이 안 됩니다. 목소리가 안 나와요? 네. 목소리 잘 들리시는 분들 1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어디 안 들린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예, 여기 코만도님 목소리 들리세요? 네. 들리시면 1번 찍어주시고요. 지금 목소리 나가는 것 같은데. 네. 아, 예. 고맙습니다. 그쪽엔 아무도 얘기를 안 해가지고 몰랐습니다. 네. 가끔씩 이제 이 방송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제가 몇 개를 쓰거든요. 근데, 네네네. 이제 들리세요? 안 들리면 안 들린다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코만도님이 얘기해 주신 덕분에 됐네. 그죠? 제가 지금 방송창 2개에다가 유튜브 실시간 2개 열어놨거든요. 네. 다 보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찍으시니까 몰랐잖아요. 그죠? 이게 방송 프로그램이 자기들끼리 이제 가끔씩 업데이트 하잖아요. 그러면은 설정이 저도 모르게 바뀔 때가 있어요. 네. 네, 아무튼 코만도님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 이어서 얘기할게요. 네. 윤공주님하고 최성원님도 어서오세요.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2차전지 쪽은 이제 녹아내리는 거예요. 촌농처럼.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래서 상승한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이 훨씬 많은데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 하락이 좀 세게 나온 자리가 어디냐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많이 오른 종목들 이제 그런 데서 급락이 좀 많이 나왔는데 자, 아무튼 이제 이걸 보세요. 변동성이 계속 심한데 대형주에는 변동성이 없어요. 대형주에는 자 이걸 보시죠. 네. 자, 보면 대형주 하면은 삼성전자 아니겠어요, 그죠? 삼성전자 보세요. 변동성이 없어요. 없어 변동성이. 그렇죠?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 다음에 뭐 볼까요? 시가총액 큰 거. 잠깐만요. 2차전지 관련주들은 계속 빠지고 있는 게 맞고, 그죠? SK하이닉스 변동성이 없어요. 그렇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에 없어요. 현대차 없어요. 변동성이 아예 없어요. 이게. 네. 기아 없죠. 현대차나 기아나 차트하고 똑같죠? 없습니다. 현대모비스 이게 변동성이 없는 거죠, 이런 데서 단타 치셨다가는 굶어 죽겠어요, 그죠? 그래요, 변동성이 없어요. 변동성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런 건 안 좋은 거니까. 삼성 SDI, 그죠? 네. 2차전지잖아요. 빠진다니까. 포스코홀딩스 변동성이 있긴 있어요,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지금은 대형주에서는 변동성이 없는 게 좋은 거죠. 아니면 변동성이 아예 없거나, 그죠?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이제 코스피 쪽 거래대금을 제가 자꾸 얘기를 해드렸던 거예요. 코스피 거래대금이 7조 원, 8조 원에서 지금 못 벗어나요. 코스피 거래대금이 10조 이하면 변동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굳이 종목들 차트 안 돌려봐도 돼요. 거래대금 딱 보면 변동성 없네. 딱 바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코스닥 쪽은 거래대금이 많잖아요.
계속 12조, 13조 유지하죠. 오늘은 13조. 이쪽은 대형주들은 못 올라가고 있는데 중소형주 쪽에서 뭔가가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꾸 이제 코스닥 쪽에 중소형주 아니면 소형주 많이 하시라고. 테마주 좋아하시면 테마주 하시고 그러면 돈 벌 수 있다고. 그 얘기를 많이 했던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일단은 이제 2차전지주들은 이제 나가 떨어졌는데 2차전지주들이 저렇게 녹아내리고 나가 떨어지는 건 여태까지 2차전지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수익을 못 내서 너무너무 힘들었다.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는데 나는 소외당해하고 있었다. 2차전지 관련주들 막 급등하는데 나는 소외당해서 너무너무 억울했고 슬펐다, 힘들었다, 기분 안 좋았다. 이런 분들은 지금부터 돈 버셔야 돼요. 왜냐하면 2차전지가 저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포스코나 에코프로에 물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나올까요? 못 나와요. 여러분 같으면 크게 손절하고서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고 포스코나 에코프로 같은 2차전지를 샀는데 이 종목들이 좀 또 20-30% 손해났다고 해서 또 손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마치 비유를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결혼하셨는데 너무 이제 뜨겁게 사랑한 거예요. 연애할 때 너무 뜨겁게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없으면 난 죽겠다. 이 사람이랑 무조건 결혼해야 된다. 결혼했는데 왼수인 거예요. 왼수야. 몇 년을 참고 살아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이혼했어요. 혼자 살아야지. 근데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셨어요. 그럼 그때 또 이혼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거든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꾸 그렇게 이혼을 또 하면 안 되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하다 힘들면 또 이혼하겠지만 네? 이미 큰 손해를 보고 손절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또 손절을 해요? 못하죠. 근데 이게 개별주 잡지만 할 수 있겠지만 대표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최소한 3개월 이상은 못 나옵니다. 3개월 이상 못 나와요. 이분들이 못 나오는 동안 개별주 테마주 상대적으로 잘 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원해서 사신 거니까, 그죠? 이분들의 자발적인 헌신이죠. 헌신에 의해서 그동안에 이제 2차전지 때문에 이제 속 썩었던 분들 수익을 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쪽은 비참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 뒤에 김 실장님이 방송할 때 좀 설명하실 것 같으니까 좀 넘어갈게요. 안 그래도 낮에 우리 원들한테 이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넘어가고 대신에 이게 떨어지는 동안에 누가 올라오느냐, 오늘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올라왔어요. 흥구석유. 자, 최근에 이제 제가 흥구석유 얘기 많이 했었죠. 흥구석유가 저희만 보유 종목은 아니에요. 보유 종목이었으면 얘기도 안 했겠죠, 그죠? 흥구석유를 왜 자꾸 얘기했죠? 오늘 방송창 제목이 뭐예요? 방송 제목이 뭐예요? 헐리우드 액션. 헐리우드 액션 연기를 펼치는 주가 변동성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얘기해드렸잖아요. 매집이라고. 그리고 3일 동안 윗골에 달면서 난리를 지기고 있죠. 왜 올라왔냐면 고유가. 이게 고유가 수혜주예요. 유가 폭등 수혜주인데 웃긴 거는 뭐냐면 이건 거죠. 현재 국제 유가를 보시겠습니다. 현재 국제 유가 동향을 보면 최근에 9월달 들어와서 9월 초에는 잠깐 올라왔는데 9월 5일 이후로,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크게 유가가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근데 흥구석유는 오늘 뽑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시죠? 아니 국제유가가 폭등해야지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보통 주식을 그렇게 배우시는데 아니에요. 주식은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학교 다닐 때 수학 배울 때 1 더하기 1은 2고 2 곱하기 2는 4고 뭐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여기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1 더하기 1이 3이 될 수 있고 빵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은 1이었는데 내일은 3이 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뭐예요? 여기는 정해진 거 없어요. 뉴스 나왔으니까 끝났다? 아니에요. 뉴스 또 나왔는데 못 갈 거다? 아니요. 가는 경우도 있고 다 틀려요. 그때 틀려요. 여자분들 마음이랑 똑같아요. 남자분들 여자분들 마음 다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몰라요. 모르겠어요. 근데 여자분들끼리는 그게 얘기가 잘 통하더라고요. 그죠? 네. 그런 거 같은 거죠. 잘 몰라요. 이런 것도 뭐냐면 1 더하기 1은 아무튼 2일 때도 있는데 3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 아무튼 국제유가가 움직이는 게 없는데 여기는 급등하고 있다. 뭐냐면 불안감을 먹고 사는 테마주기 때문에 불안감. 국제유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안 잡혀서 금리 인상 또 하는 거 아니야? 주식시장 폭락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를 먹고 사는 테마주가 아니라 부정적인 이미지, 부정적인 생각, 그런 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왜? 매집됐으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하기 전, 방류했을 때 거기에서 뭐 나쁜 거 나온 거 아직 검출된 거 없죠? 없는데 그냥 가잖아요. 왜? 불안감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가는 거라고 세력이 포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최근에 흥구석유를 왜 얘기를 많이 했냐면 이거 이렇게 흔들면서 막 뭐 하는 거거든요. 이거 어제도 얘기했고 엊그제도 얘기했고 계속 이거 며칠 동안 달아서 얘기했어요. 그죠? 오늘 뽑죠? 매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사품인 한국석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음봉을 잘 보시라니까요. 이게 매집하려고 들어왔던 거예요. 갑자기 거래 뻥 터지면서 캔들은 어떻게 끝나요? 윗골이 길게 달린 장대 음봉으로 끝나죠. 누가 이걸 좋아하겠어요? 누가 이걸 매집으로 보겠냐고요. 너덜너덜한데 이틀을 지켜봤는데 역시나 구멍난 옛날 그 난닝구처럼, 그죠? 난닝구 아세요? 그 다음 날은 거래가 더 터졌어요. 그게 가지도 못해 이런, 그죠?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매물대 소화한 거예요. 여기 가가지고 계속 가서 부딪히면서 얘네들을 잡아먹은 거죠. 매물대 소화하고 있다가 어제도 가짜 음봉 하나 또 나오고 오늘 뽑은 거예요. 매집한 거였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유사품 중앙에너비스 이것도 오늘 장중에 10%, 9%까지 올랐죠. 몇 개 더 있어요. 아무튼 이런 게 좀 움직인 거예요. 고유가 수혜주, GS나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죠. 올라오죠. 약폭과대도 심하니까 좀 올라가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흥구석유가 대장이었기 때문에 자꾸 입을 뗀 거예요. 사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네. 무료 추천한 적은 없는데 그냥 하도 예뻐 보여서 자꾸 얘기를 한 거죠. 자꾸 얘기할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절대 사지 마라, 아니면 잘 봐라. 그 뜻이에요. 최근에 에코프로 얘기 옛날에 했잖아요. 절대 사지 말라. 좀 반대의 경우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짜 음봉 막 흔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니드 BT 플러스. 요거는 여기서 그랬죠. 양봉 나왔다가 그 다음날 때려버리더니 가만히 있었거든요. 이게 최근에 못 간 한동훈 테마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일명 삼각수렴형이라고 하는 건데 7월 말에 2차 전지 때문에 막 나머지 다 급락할 때도 그나마 버틴 게 이거예요. 근데 이 종목이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형을 예쁘게 만들어 놓고 있다가 오늘 뽑았었어요. 상한가는 못 갔는데 장중에 20%에서 20% 이상 급등했거든요. 어디까지 갔다 왔겠어요? 오늘 그 양봉으로 끝났는데 이거는 오늘 고점이 여기죠. 11,150원. 어디에요? 네, 고점. 전고점. 갔다 온 거예요. 거기 누구 있나 한번 갔다 온, 정찰을 갔다 온, 정찰. 매물대 확인하러 가는 건데 그냥 우스갯소리로 정찰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래가 별로 없죠. 좋은 거예요. 한 번에 다 갔다 왔는데 이게 뭐냐면 한동훈 테마주 후발주자. 저희 방에선 이거 안 샀어요. 지금 원래 우두머리가 오파스넷이었죠. 오파스넷도 재밌어요. 여기 보면은 뭐 음봉 나왔다가 3일 뒤에 양봉 나왔다가 오늘 또 음봉 나오죠. 차트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이 종목은 앞으로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또 비율을 들어볼게요. 라면을 가끔씩 드시긴 하시죠. 건강에 좋은 건 아니지만 가끔씩은 드시지 않나요? 뭐 신라면도 있고 안성탕면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는데 라면 드실 때 스프를 안 넣고 드시는 거랑 똑같아요. 드실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안 넣고 그걸 무슨 맛으로 먹어요? 되게 맛이 심심하고 재미없겠죠? 네. 그런 차트 나올 가능성이 커요. 이건 가능성이니까 나중에 바뀌게 되면 또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스프 없이 끓인 라면. 자 잠깐만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아무튼 100% 올라왔잖아요. 과열되니까 요게 딱 과열되는 순간 누가 튀어 올라갔죠? 태양금속이 튀어 올라갔죠. 오파스나 태양금속 저희 방에서 다 추천 나간 종목입니다. 태양금속 마지막 추천은 여기였고요. 오파스넷은 어디였죠? 여기서 추천했어요. 단톡방에서 정확하게 딱 짚어서 추천했죠. 그 다음에 자 태양금속이 어떻게 됐냐면 오늘 2% 상승 마감을 했는데 자 이 종목이 오늘 이게 조금 이제 이것도 과열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점인데 이건 2배 이상 올라왔어요. 여기가 1,400원이니까 여기 대비 따지면 3배 올라왔고요. 여기 상한가 나오기 전부터 따지면 딱 2배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버벅거리는 거예요. 버벅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걸 찾겠죠. 이게 버벅거리면서부터 누가 움직이느냐? 다른 한동훈 테마주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 노을 있죠, 노을이 갑자기 확 치고 올라오잖아요. 노을이 언제부터 치고 올라왔을까요? 태양금속 옆으로 돌면서부터 이게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노을은 유상증자 맞고 떨어진 종목이거든요. 난 이거 회복 안 될 거라 생각했어요. 저도 이거 되겠냐 이거. 근데 더 무섭게 올라왔어요. 차라리 유상증자를 안 했으면 이렇게 못 올라왔을 것 같아요. 오히려 유상증자를 해서 크게 흔들어 놓고 나서 이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세옹지마 같은 거죠. 이게 큰 화라고 생각했는데 저주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죠. 극히 드문 사례긴 해요. 이게 태양금속이 옆으로 돌면서 이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노을도 잘 보시면 본인이 상승을 시작한 자리가 대충 5,000원, 6,000원이죠. 거기 대비 2배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걸 찾겠죠. 이게 계속 올라가진 못해요. 그렇죠? 다른 걸 찾겠죠. 그러니까 또 뒤에 뭐가 하나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뭐 유니드 BT 플러스라고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지금 순서대로 하나씩 뭐가 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순서를 다 맞출 수는 없어요. 이거를 뭐 다 예를 들어서 오파스넷을 사가지고 여기서 전량 매도한 꼭지에서 전량 매도한 다음에 이거를 팔아가지고 태양금속을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판 다음에 근데 이걸 팔아가지고 아까 노을을 사가지고 여기서 사서 노을을 여기서 팔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유니드 BT 플러스를 샀다? 그 놈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요. 한두 번 두세 번 잘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이걸 다 맞춰요. 사기꾼이지. 그쵸? 사기꾼이고 이게 어떻게 순서까지는 다 못 맞춘다. 매집이 돼 있고 올라가겠다라는 거는 알 수는 있어도 실력이나 경험으로 근데 순서까지는 100% 못 맞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요즘에 잘하는 사람은 종목을 더 많이 사요. 한 종목의 비중을 많이 실는 게 아니라 분산시킨다. 실력이 없어서 분산시키는 게 아니라 아니까 분산시키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순서까지는 다 모르니까 내가 귀찮아도 종목을 좀 더 늘리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유니드 BT 플러스는 저희도 없다르잖아요. 이거 말고 다른 거 들고 있어요. 오늘도 한동훈 테마주 뭐 추천 나간 거 있어요. 요즘에 추천 나간 게 거의 다 한동훈 테마주예요. 쓸어 담고 있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뭘 막 사고 있다니까요. 종목 수를 좀 늘려서 사야 되는 게 맞아요. 순서까지는 100% 모릅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가 돌아가면서 하나 둘씩 올리고 있죠. 네. 이렇게 보시면 신기한 테마주 중에 하나가 저번에 제가 왜 극동유화라고 저희 방에서 다 팔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제일 웃겨요. 가기는 가는데 극동유화가 오늘 뭐냐면 한동훈 테마주도 되고 국제유가 급등 수혜주도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한동훈 테마주들은 다 대부분 급락했어요. 오파스넷 한 6% 떨어졌죠. 이런 식으로 한동훈 테마주가 오늘 많이 떨어졌거든요. 대부분. 그러면 극동유화도 한동훈 테마주가 맞으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져요. 근데 고유가 수혜주도 왔거든요. 옛날에 고유가 수혜주로 막 상한가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옛날에 대장도가 막 그랬던 종목이거든요. 그럼 가든가. 흥구석유랑 한국석유 20% 넘게 갈 때 절반이라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 갔어요.
난 그래서 이 종목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버렸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도 그래 지금. 근데 아시죠? 이런 게 나중에 복불복인데 많이 가든가 아니면 진짜 비참하게 끝나든가 둘 중 하나예요. 정말 대박 터지든가 아니면 진짜 비참하게 끝나든가. 버렸어요. 여기에서 헤어졌어요. 팔아버리고. 참고들 하세요. 사람 얘기 안 했어요. 네. 근데 변태예요, 변태. 이상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 이런 것들이 있고 한동 테마주 오늘 운봉이 좀 나온 게 있는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누른 겁니다. 근데 올라간 게 있다. 그게 누구라고요? 유니드 BT 플러스. 유니드 BT 플러스는 그동안에 특별하게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숨죽인 채. 그 다음에 운봉 얘기 더 해볼까요? 네. 가짜 운봉들이 계속 나오는데 마음 AI 이런 거 보세요. AI 이게 이 오늘 보시면 13%짜리 큰 운봉이 하나 떨어졌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이세요? 좋아 보이세요? 나빠 보이세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생각만 하시면 돼요. 뭐 저번에 상한가나 나오고 2주 정도 횡보하다가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겠죠? AI. 그때 호재가 되게 좋은 게 나와서 급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무튼 옆으로 눌림목처럼 막 횡보하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왠지 그죠? 네. 이제 급등할 것처럼 이 자리가 뭐냐면 이 박스권을 뚫고 나 이제 한번 가야 되겠다라고 했던 자리예요. 이게 박스권이잖아요, 그죠? 올해 초에 그 AI 관련주 급등할 때 그때 올렸다가 무려 8개월 동안 만들어 놓은 박스권이에요. 제가 보기엔 박스권 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거래를 실어서 아주 괜찮은 호재를 넣어가지고 상한가도 나오고 급등한 다음에 박스권 돌파하고서 이렇게 쉬고 있다가 2주 만에 어제죠? 거래가 늘어나면서 살짝 가고 있었어요. 그 이거는 이제 앞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 아닌가요? 요즘에 AI 관련돼서 좋은 얘기 많이 나오고 그죠? 네. 그런데 마이너스 13%짜리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쳐볼게요. 뭐 여기서 사셨건, 여기서 사셨건, 여기서 사셨건, 최근에 사셨건, 자 갖고 있어요. 어쨌든 손해는 아니시거든요. 본전이거나 좀 수익이거나. 자, 어떻게 하실래요? 파실래요? 버티실래요? 이런 거를 할 줄 아셔야 돼요. 전문가 혹시 혼자 하고 있으시죠? 그럼 혼자서 하려면 이런 것쯤은 쳐낼 줄 알아야 돼요. 항상 이제 주식이라는 게 힘든 게 이런 걸 항상 고민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전문가들이야 이제 많이 해봤으니까 그걸 좀 빨리빨리 하는 거고 일 처리가 빠른 거고. 전 이런 거 딱 보면 대본 답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끝난 걸까 안 끝난 걸까. 그러니까 오늘 나온 운봉이 진짠가 가짠가 잘 생각해보세요. 보통 이런 운봉이 떨어지면 대부분 어디부터 가시냐면 저기 가죠. 종토방이라고 해서 종목토론방 네이버나 뭐 이런 데 쪼로로 달려가서 거기서 물어보시죠. 이거 왜 떨어졌지? 왜 운봉 나왔지? 근데 명확한 대답을 하는 사람, 해주는 사람은 없죠. 맞아요. 아무도 몰라 이게 왜 떨어졌는지. 아무도 모른다. 자, 제가 보기에는 가짜 운봉으로 보여요. 왜냐면 오늘 AI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들 있죠. 굉장히 음봉이 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세게 나왔어요. 셀바스 AI라고 있죠. 이것도 오늘 마이너스 7% 나왔는데 잘 보시면 거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2차전지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끌려 내려가고 사람들은 9월 위기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한 2주 뒤에는 추석이니까 추석 전에 또 폭락 나오는 거 아니야? 추석 갔다 오고 나더니 폭락하는 거 아니야? 별의별 오만 생각 다 하고 있을 거고 그런 와중에 2차전지가 빠지면서 팍 녹아내리면서 코스닥 지수도 급락하고 있고 아침보다 뭐 2m 더 나오는 것 같고 불안해서 투자 종목을 확인해 봤더니 외국인이 팔고 앉아 있고 불안한 거예요. 중국은 또 망한다고 그러고 전쟁은 안 끝날 거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안 끝날 것 같고 북한의 저 뚱뚱한 양반은 막 기차 타고서 막 또 러시아 푸틴 만나러 가고 있고 아니 안 좋은 거라
우리나라 정치 상황은 엉망진창이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또 갖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굉장히 과민 반응하듯이 나왔다. 그러니까 마음 AI는 제가 보기에는 오늘 굉장히 과했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까 이거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박스권 돌파하고 쉬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한 10년 전, 15년 전에는요, 여기를 돌파하면요,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여기를 절대 안 깼어요. 안 내려왔었어요. 이게 밑에 아예 내려오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한 10년, 7년 전에는 어떻게 바뀌냐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요. 장중에 내려와서 개미도 손절시킨 다음에 다시 올라가요. 끝날 때는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제 5년 전부터 7년 5년 전부터 어떻게 되냐면 굳이 여기를 안 내려와도 되는데 꼭 한번 내려왔다가 가는 경우들이 다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는 여기를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들어왔다가 바로 올라갔고, 요즘에는 장중에 한번 내려왔다 올라갔고, 지금은 푹푹 들어왔다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많다. 왜겠어요? 기법이 자꾸 이제 유통되니까 바뀌더라고요. 어쨌든 이거는 설령 이 안으로 들어와도 그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필요는 없고, 만약에 들고 있는 사람이 나는 이 종목을 좀 스윙이나 아니면 중기 정도로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물량을 줄인 다음에 들고 가는 것도 나쁜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AI는 올해 초에 이만큼 올라간 게 다거든요. 파동이 한 번밖에 안 나요. 그러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박스권을 뚫고서 거리 실어갖고 뚫고 있는 거잖아요. 다 팔 게 아니죠. 그죠? 상장한 지 보세요. 상장한 지 2년차, 3년차네 지금. 21년도 말에 상장됐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제대로 해먹은 적이 없는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막 천여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표현보다는 요즘엔 그런 걸 잘못하면 이제 오해 소지 살 수 있습니다. 옛날 분들이 이걸 천여주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운동화, 새 운동화. 한 번도 안 신은 깨끗한 하얀 운동화. 세력이 아직 한 게 없어요. 이런 것들을 그냥 좀 지켜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어요. 라이프 시멘틱스. 이거는 어때 보이세요? 이건 실제로 악재가 나와서 운봉 맞은 거거든요. 요거는 좀 피곤해요. 이거 가짜 아닌가요? 이건 가짜 아니에요. 악재가 나와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할 얘기는 많은데 지금 잠깐만요. 인카 금융 서비스. 잘 모르는 회사실 텐데 참고만 하세요. 처음에 아무튼 양봉 하나 찍어놓고 막 열심히 올라왔죠. 근데 최근에 혼자서 음봉을 때리더라고요. 한 대 퍽 때리더라고요. 마이너스 20%짜리. 음봉 거래도 있어요. 음봉 때리더니 옆으로 한 달 동안 그죠? 좀 돌리다가 다시 올라가요. 요즘에 이런 거 많아요. 이 회사가 왜 여기서 이랬는지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뜬금없이 한 대 때려요. 다시 올라가요. 이런 거 많습니다 요즘에. 음봉 나왔다고 너무 놀라지 마시라고. 퓨런티어 혼자 음봉 때리면서 쭉 끌어내리더니 뭐예요? 상한가. 여기도 가짜 음봉 하나 있죠?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제 했던 강의하고 접목해서 들으시면 돼요. 노르홀딩스 우선주, 이게 그 한동훈 그 테마주의 선발주자 신호탄이라고 했죠. 여기서 뭐 나와요? 가짜 음봉 3개, 세묶음 3개가 한 세트거든요. 근데 이게 그 어디서 속였냐면 여기서 속인 거예요. 여기서 낙폭과대 캔들을 아는 사람은 여기서 속아요. 왜냐면 낙폭과대는 처음에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 이렇게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반등 나온다고 이렇게 보통 배우거든요. 근데 세 번째에서 캔들이 작아진 게 아니라 캔들이 더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만큼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 큰 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추가로 나온다고 막 그래요. 누가? 차트를 배운 사람들이 그래요. 그 사람들 털으려고 속인 거예요. 갑자기 회계망측한 게 나왔거든요. 네. 그러더니 다음날 하루 쉬고 뽑은 거예요. 노르홀딩스 우선주가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이거 만약에 여기서 내일이나 내일 모레 상한가나 더 튀어나오죠? 그러면 예전에 윤석열 씨와 관련됐었던 대선주 중에 우선주들 있죠? 일제에다 올라갈 거고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저 힌트를 다 드렸잖아요. 윤석열 씨만 그런 게 아니라 이낙연 씨,
그리고 그 전에 뭐 옛날 반기문 씨 다 그랬. 황교안 씨도 그랬고 우선주가 다 있었다니까. 우선주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본주가 갔어요. 대선주요. 근데 개인들은 그걸 모른다. 우선주가 이렇게 움직일 때 주목해야 돼요. 노르홀딩스 우선주가 저희 단톡방 추천주고 노르페인트 우선주도 저희 단톡방 추천주였기 때문에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태양고속 우선주도 지금 들고서 수익 내는 분들이 잘 가고 있잖아요. 살살 올라가죠, 그죠? 이게 여기서 만약에 더 올라오면은 더 올라서 만약에 이거의 절반이라도 올라오잖아요. 난리 날 겁니다. 한동훈 테마주 안 사시고 버티신 분들 나중에 후회 많이 하실 거예요. 특히 한동훈 테마주 버리고 2차 전지로 이제 도망가신 분들 아마 진짜 비참하실 겁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상실감 때문에 아마 되게 힘들어하실 거예요. 어쩔 수 없죠. 본인들이 선택하신 거니까, 그죠? 자, 그렇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캠시스. 상한가 직전까지 갔다가 음봉으로 끝났거든요. 근데 이틀을 거의 뇌진탕 걸리듯이 패대기를 치죠. 그랬더니 3일째 뒤에 돌아서서 다시 올라와요. 거래가 더 늘어나요. 비스무리한 게 있죠. 조비. 상한가 갔다가 풀리더니 분명히 대장이었거든요. 대장인데 어우 진짜 얘는 병원 가서 저기 CT나 아니면 뭐 MRI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뇌진탕 걸렸을 것 같아요. 아니 거래도 없는데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날리를 지고 있어요. 이날리 썩을 거 그죠? 네. 사지 마세요. 네. 이런 거 사시면은 대응 안 되시니까 사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죠? 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핌스 이런 거 보세요. 핌스. 자, 요거는 번호를 찍어 보실까요? 핌스가 오늘 이렇게 음봉이 나왔는데 왜 떨어졌는지 이유는 아실 필요 없고 딱 차트만 봐도 딱 아셔야 돼요. 왜 떨어졌지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자, 이 음봉은 가짜 음봉일까요? 아니면 진짜 음봉일까요? 가짜 음봉이다 1번, 아니다 진짜 음봉 같다 4번 찍어보세요. 가짜 음봉일 것 같다 1번, 아니다 진짜 음봉일 것 같다 4번 찍어보시죠. 가짜냐 진짜냐? 진짜 같아 보이세요? 저도 진짜 같아 보여요. 알겠어요? 네. 자, 여기가 어디예요? 이렇게 쭉 박스권이었다가, 그죠? 거래 줄이면서 박스권을 만들었다가 거래가 싫어서 거래가 들어오면서 쭉 끌어올렸죠? 여기까지 갔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려고 준비하다가 갑자기 음봉을 맞았는데, 자 보세요.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한 자리가 여기잖아요. 양봉도 있고 거래도 있고 그 여기를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안 깨려고 했는데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부득이하게 깰 수 있어요. 그때는 거래가 없겠죠. 근데 거래가 나오면서 음봉 맞았거든요.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왜 떨어졌는지 뉴스를 찾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이거는 뭔가 뉴스가 나왔으면 안 좋은 뉴스가 나왔을 거고 아니면 누군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이런 거 나왔다고 해서 이제 회사가 잘못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주가가 회복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음봉을 세게 하니까 건드리를 깨지 말아야 될 때를 깨버리면 회복되는데 오래 걸려요. 사람도 저도 옛날에 뭐 팔다리가 한 번씩 부러져 본 적이 있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런 데는 기부세에서 이렇게 하면은 젊었을 때는 금방금방 뼈 붓고 괜찮아지잖아요. 근데 너무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뼈가 약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정말 왜 그 뼈 잘 안 붙는 데 있잖아요. 부러지면 잘 안 되는, 안 부러져야 되는데 막 부러졌는데 막 뼈 붙게 되게 힘든 자리 있다고. 고생 많이 하겠죠.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자, 이제부터 안 좋은 음봉들을 보여드릴게요. 솔트룩스. 솔트룩스는 안 좋다라기보다 아까 마흔 AI처럼 뭐예요? 좀 과하게 나온 케이스. 거리 없죠? 너무 과한 거예요. 과했다 이거. SP 시스템스 요거는 이것도 잘 보시면 어제 상한가 같거든요. 근데 아니 상한가는 누가 만들어요? 세력이 만들잖아요. 그 세력이 만들었으면 더 비싸게 팔지 않겠어요? 근데 아침에 마이너스 2%에 시작하더니
윗꼬리도 없고 그냥 그대로 운봉을 때려요. 마이너스 12%. 어제 신용 써가지고 아니 미수 써가지고 상타신 분들 지금 눈물 콧물 다 빼고 있겠죠, 그죠? 네. 용기 내서 미수 써가지고 풀로, 그죠? 네. 상따 했는데 아침 대바람부터 마이너스로 시작하니까 얼마나 저기 또 그랬겠어요, 그죠? 네. 근데 거래가 없어요. 이거는 10중 8구 괜찮은 거예요. 이럴 때는 지지선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쯤? 여기 박스권이죠, 그죠? 네. 박스권을 돌파하고 다시 기 내려오는 척 하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앞에 박스권 또 하나 있잖아요, 그죠? 여기를 돌파해서 만든 박스권이고 SP 시스템스 이거 로봇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매집을 잘 해놓고 상승을 시작한 건데 한번 꺾는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오늘 로봇주 중에서 이런 거 많이 나왔어요. 로봇 아니 인공지능 쪽에서 너무 티나잖아요. 이건 좋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좋게. 큐렉수 이거는 좋게 안 보이죠. 이건 안 좋게 보여. 마이너스 10%인데 거래 없으니까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죠. 왜냐면 다르잖아요. SP 시스템스는 몇 달 동안 박스권 조정 받다가 이제 뚫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큐렉소는 남들 안 갈 때 가고 남들 힘들 때 또 가고 또 갔잖아요. 그러면 쉬어야지 이제. 아 선생님 그래도 그렇지 무슨 전문가가 뭐 많이 갔다는 이유로 무조건 쉰다 그럽니까? 아니죠. 잘 보시라니까. 이 회사의 BPS는 2,400원이에요. 현재 주가 2만원이고 최근에 25,000원까지 갔거든요. 자기 BPS 대비 10배 갔다는 얘기니까 PBR이 10이 넘었다는 건데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고평가된 거고 거래량이 계속 증가하면서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이평선이 이만큼 벌어졌죠. 그러면 조정이 안 오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떨어지기 전에 잘 보시면 더 갈 것처럼 뭐 했어요? 눌림 목인 척 했잖아요. 어제까지도 급등하다가 말한 거 아니에요. 어제도 9%까지 막 급등하다가 꼬리 달고 내려온 다음에 거래 있죠. 아이 거래 이거 여기에 비하면 적은 것 같은데 적긴 뭘 적어요. 여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거지. 거래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캔들이 굉장히 적잖아요. 작잖아요, 그죠? 작은데 거래가 엄청나게 많죠. 합해보세요. 무지하게 많은 거지. 8월 달에 월봉 차트 보여드릴까요? 8월 달에 세상에 거래량이 이만큼 나왔어요. 세력이 팔아먹었겠어요? 매집했겠어요? 팔아먹었겠지.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언뜻 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거래량들을 합해보라니까. 얘 빼고 그래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거는 세력들이 매집했다기보다 팔아먹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음봉 나오죠? 그럼 뭐예요?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해가셨죠? 네. TPC 이거는요. TPC는 애매해요. 애매하다고. 한번 갔죠? 또 가려고 하다가 윗꼬리만 길게 달리더니 9%짜리 음봉 나왔거든요. 이것도 로봇이잖아요. 근데 이거 애매한 거예요. 이거는 판독 불가. 남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거리가 되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들 떨어지니까 그냥 같이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거예요. 애매할 땐 어떻게 하신다? 접근 금지. 접근 금지. 차라리 이게 나은 거 아니에요? SP 시스템스 이게 낫죠. 상한가나 나오고 추가 상승도 없이 운봉. 굳이 그죠? 애매한 거를 붙잡고 씨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이게 단기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윗꼬리가 계속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음날 5% 10%씩 뭐 자꾸 들었다 놨다 했다는 거예요. 자꾸 들썩들썩거리면서 가지도 못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로봇 후발주자로 이거 잡고서 단타 치려다가 물린 사람이 많겠죠. 그러면 뭐예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기 저항이 센 거예요. 단기 저항. 그리고 이럴 때 좀 이상하다. 아니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왜 자꾸 이렇게 실패했지? 이상하다 싶을 때는 신용을 한번 켜보세요. 답 나왔죠? 자꾸 번호 좀 안 찍게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요거는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 시간이 또 부족하네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해 가셨어요? 신용은 항상 보지 마시고 요럴 때만 보시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이상하다 싶으면 열어보라 이거예요. 신용 급증했잖아요. 이 왼수들. 응? 그러니 못 가는 거지. 가무 이상한 거지. 그죠? 네. 신용 쓴 사람들 지금 마이너스 한 20%일걸요? 여기가 5,000원 초반이고 지금 4,000원 초반이니까 마이너스 20%잖아요. 맞아. 손절각이죠. 뭐. 이해되셨죠? 네. 어려워요. 별로 안 찍으시네. 네. 이럴 땐 찍으셔야 돼요. 네. 왜 귀찮게 번호 찍으라고 하겠어요? 이해가 됐나 안 됐나?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지. 확인하려고 하는 게 뭐 저 기분 좋으려고 확인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되셨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그런 거죠. 어려웠어요? 신용 많이 늘어났죠. 이거 말고 지금 뭐 레이하고 엑셈이랑 기타 등등등 설명하려고 한 게 더 많이 있었거든요. 요거는 내일 수요일 맞죠? 내일 하루만 더 합시다. 운봉 얘기를 만약에 내일 다른 중요한 얘기가 있으면 다른 거 해드리고요. 없으면은 이 운봉 얘기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왜냐면 이 운봉들이 지금 많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져서 한 번 더 강의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강의가 좀 어떻게 도움 되시나요? 도움 되시면 일반 한 번 더 찍어주시고. 네. 최근에 번호 잘 안 찍게 하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좀 찍으시죠. 이런 식의 강의, 이런 류의 강의가 도움이 되십니까? 되시면 1번 찍어주시면 다음에 강의 또 준비할 때 반영할게요. 다트님은 2번이나 찍으셨나? 마음에 드셨나봐요. 네네. 네. 그래서 나중에 저기 정말 제대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라이브로 들어오세요. 라이브 회원으로. 네. 회비 차이가 문자반이랑 좀 나긴 하는데 하루 종일 이런 얘기예요. 더 강하게, 자세하게, 더 진하게, 네.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하죠. 특히 우리 방 보유 종목 갖고 막 얘기하죠. 실력이 금방 되세요. 아무튼 지금은 이제 실력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겁먹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데 내 발목 잡는 게 누구라고요? 내가 정보가 없어서 돈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욕심내서 겁먹어서 그래요. 그 두 놈이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나 부자 못되게 하려고 방해하는 그 놈이 나쁜 놈이에요. 누구요? 두려움과 욕심, 그 두 놈. 근데 그 두 놈의 주인은 누구요? 내 마음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 마음에 자꾸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겁먹지 마세요. 겁먹지 마시고, 또 대손주 얘기 진짜 최근에 많이 했는데 한동호 테마주 많이 사시면 돼요. 많이 사시는데 한 종목을 많이 사지 말고 종목을 늘리세요.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실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요즘엔 종목 수를 늘린다고. 실력이 좋은 사람이 종목 수를 줄이는 것 같죠? 잘 몰라서 그래요. 시장의 판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모르니까 종목 수를 적게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라도 더 사지, 더 늘리지. 투자 금액은 못 늘리니까 돈을 쪼갠다니까요. 네. 그게 요즘에 맞는 겁니다. 그 얘기는 내일 제가 좀 더 해드릴게요. 내일 음봉 얘기 한 번 더 해드리면서 거기까지 해드리죠. 자, 그리고 제 뒤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김 실장님, 무소TV 김 실장님 방송하시는데 오늘 이거 하신대요. 무너진 2차전지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이라는 얘기는 차트 분석을 제대로 이제 하겠다는 얘기인데 아마 2차전지 제가 저는 몇 종목만 얘기했지만 아마 여러 개를 다루실 것 같으니까 2차전지 무너진 거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가셔서 꼭 보세요. 왜냐하면 2차전지가 어떤 식으로 무너지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어요. 왜냐하면 2차전지가 무너지면 거기서 돈이 빠져나와서 다른 데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풍선이랑 똑같아요. 한쪽을 누르면 반대편이 부풀어 오르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부풀어 오는 쪽을 얘기한 거고 오늘 김 실장님은 무너진 쪽을 얘기해 주신 거니까 밸런스가 맞겠죠, 그죠? 설명도 잘 하시니까 들어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하늘바라기님하고 천사님도 감사드리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밤 편안하게 푹 쉬시고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